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네이버 렌즈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렌즈는 따로 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이버 앱을 설치하면 네이버 앱 내부에서 네이버 렌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앱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상단 입력창 우측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시면 그린 닷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그린 닷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렌즈, QR 바코드, 쇼핑 렌즈,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네이버 렌즈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렌즈를 터치하시게 되면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구태여 따로따로 누르지 않으셔도 렌즈만 눌러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그린닷 버튼 누르시고요. 렌즈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 되면서 네이버 주문, QR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이 나오게 되죠. 이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바코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바코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바코드를 가져다 대면 그 바코드를 인식하게 되겠죠. 자, 바코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아이들이 먹는 드롭스 같은 건데요. 그러면 프루팁스 오리지널 70g이라고 나오죠. 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줬네요.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코드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어서 마트 같은 곳에 가셨을 때 최저가 검색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먹는 젤리 박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자, 이 QR코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나오죠. 자,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 쇼핑몰이 연결됩니다. 보통 QR코드는 웹사이트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 연동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 다음은 쇼핑 렌즈인데요. 이 쇼핑 렌즈는 바코드로 검색하지 않고 제품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사탕을 카메라 앞에 가져다 놓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불빛들이 깜빡깜빡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자, 이것들로 이 물체를 검색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셔터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클립스 피치향 맞네요. 자, 이 제품 그대로 찾아주죠. 그 다음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과연 찾아줄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짝반짝이는 모양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눌러줍니다. 자, 이 경우는 비슷한 모양들이 많아서 제대로 찾아주지는 못했는데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쇼핑 렌즈에서도 스마트 렌즈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주죠. 자, 지금 제가 찍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 사진과 최대한 유사하게 찾아줬네요. 자,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버즈2 프로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쇼핑 목록에서 찾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유사한 사진에서 찾을 수는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검색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색해준 결과 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자 인식 기능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이용해서 네이버 스마트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다 놓고요. 자, 그 다음 문자 인식 버튼 누릅니다. 자, 선명하게 보이게 촬영하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하얀색 박스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하얀색 박스를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 내용이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된 이 텍스트를 읽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동참
아들이었던 중동대왕계 시 이곳 한경전에 자, 읽어주죠. 물론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별 문제 없이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텍스트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오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가끔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될 경우 일일이 하나씩 타이핑을 하시는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이 네이버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런 인쇄물에 나와 있는 텍스트도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와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와인 라벨을 검색해서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네이버 렌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와인 라벨을 전부 찾아줘요. 그 다음은 스마트 렌즈인데요.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 기능이죠. 무엇이든 이 셔터 버튼을 눌러서 찍은 것은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쇼핑 렌즈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쇼핑 렌즈의 경우에는 쇼핑 위주로 찾아주는 것이고요.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 위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름을 모른다든지 또는 이 제품이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모른다든지 할 경우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이 기능도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문구형 커터 칼인데요. 이 제품의 칼날을 구매해야 되는데 제품명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도 찍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 렌즈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유사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제품 이미지 나왔네요. NT 커터칼 L500GRP라고 하네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T 커터칼이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자, 이런 거 검색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외부에서 검색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주변 사물을 검색할 때도 이 스마트 렌즈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로 나와 봤는데요. 외부에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방울은 좀 짧은 거에 비해 이건 좀 기네요. 자, 찍어봅니다. 검색창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자, 물론 똑같지 않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동일한 이미지로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이미지 같아요. 터치합니다. 잣나무라고 하죠. 잣나무 열매가 솔방울하고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차도 찾아줄지 한번 찍어 볼까요? 차의 옆모습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모양과 비슷한 차를 검색을 해주죠. 뉴소렌토 R이라고 하네요. 뒤쪽에서 차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렌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렌즈로 찍은 대부분의 사물을 웹상에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구별이 좀 쉽지 않은 것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열매 같은 게 달렸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찍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쥐똥나무라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은 잎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찾아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로 주위 사물을 검색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 그 다음 문자 인식, 와인 라벨까지 전부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하나쯤은 꼭 설치해야 할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용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의 놀라운 다양한 기능들과 번역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용 렌즈는 네이버 렌즈, 구글 렌즈,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입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로 검색하셔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렌즈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조치, 문서, 화이트보드, 명함, 사진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네이버 렌즈 같은 쇼핑 같은 분야는 들어있지 않고요. 렌즈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인 스캔 기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치를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 표, 읽기, 연락처, QR코드라고 나오죠.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캡처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렌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부터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스캔할 언어가 한국어일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언어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제대로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스캔한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치 부분에 있는 텍스트 추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피천등님의 인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로 스캔할 텍스트를 비춰주고요. 조치에 있는 텍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이때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스캔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박스를 조절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해당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게 돼요. 자, 지금 위쪽이 스캔 받은 것이고요. 아래쪽에 해당 텍스트가 추출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스캔한 부분에 보시면 한자도 있죠. 한자도 완벽하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전혀 문제 없이 그대로 추출이 되죠. 자, 이런 따옴표라든지 마침표, 쉼표 전부 그대로 추출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영어를 추출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어 누르시고요. 여기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 정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캔한 텍스트가 그대로 추출이 되게 되죠. 자, 전혀 이상한 것 없이 완벽하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복사하시려면 아래쪽에 추출된 텍스트 부분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구역이 잡히죠? 여기서 원하는 구역만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번역도 가능하죠? 번역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또는 딥L 같은 이런 번역 앱을 통해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일본어도 추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출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구역을 정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만 지정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텍스트가 세로로 쓰여져 있죠? 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이런 것도 제대로 추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일본어 선택하고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스캔 받은 문서를 보시게 되면 세로로 된 문장이 그대로 가로로 변환이 돼서 추출이 되죠? 자, 인식을 가로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완벽하게 세로 문장으로 인식을 해서 가로로 추출을 해서 여기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자도 추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일본어보다는 복잡한데요. 제대로 추출되는지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서 한자의 경우는 중국어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간체와 번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대 중국에서 쓰는 간체가 아니고 이런 고전 같은 경우에는 번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치를 잡고요. 추출 버튼 누릅니다. 자, 또 구역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구역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위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완벽하게 추출이 됐어요. 오타도 전혀 없고요. 이상하게 나온 부분도 없이 그대로 나오죠. 비교를 해보시면 동일한 한자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런 한자도 완벽하게 추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표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잡지에서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표도 제대로 추출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배치를 시키고요. 메뉴를 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표 버튼을 다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또 구역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구역 설정을 제대로 해주셔야 표만 선택이 되고 다른 것은 선택이 안 되겠죠. 자, 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보시면 일자 제목 주체 단체. 자, 그대로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쇄할 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추출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제외가 됐네요. 이런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완벽하죠. 가끔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표를 그대로 다른 곳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추출된 텍스트에서 표의 셀 부분을 선택을 하면 어디인지 스캔된 곳에 그대로 보여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가끔 표를 옮겨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추출을 하면 안 되고 표 모양 자체도 추출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아웃룩 같은 곳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오피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오피스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일단 올려놓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오피스 앱에서 불러들이시면 표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표를 옮길 때 일일이 다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스캔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의 경우에도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상관없이 전부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인데요. 읽기 기능입니다. 이 읽기 기능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다시 피천등님의 2년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읽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구역을 잡아줄게요. 계속합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른 화면이 나오죠.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 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어요. 플레이 해볼게요.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전혀 어색함 없이 읽어주죠.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주는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막상 읽는 것을 들으면 로봇가 읽는 것 같이 중간중간에 끊어지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에서 읽어주는 내용은 위화감이 전혀 없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읽어주죠. 그 다음 플레이 버튼 옆에 보시면 보이스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읽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읽은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일 상단에 있는 제일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트랜슬레이트라고 나오게 되고요. 바이 워드가 있고요.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바이 워드는 내가 터치한 단어만 번역을 해주는 것이고 도큐먼트는 내용 전체를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여기에 나오죠. 지금 한국어로 코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그 다음 우선 단어만 번역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의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는 예의도, 영어로는 courtesy,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영어 공부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전체 문장을 번역해 볼까요? 또 여기 있는 문서 버튼 누르고요. 도큐먼트로 바꿉니다. 그러면 전체가 영어로 번역되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Last April, I tried to go to Chuncheon, but I couldn't. I wanted to go to Sacred Heart Women's University. 영어로 읽을 때는 전혀 어색함이 없죠. 이렇게 단어가 영어로 나와 있을 경우 해당 단어를 터치하게 되면 해당 단어를 그림으로도 보여주고요. 영어와 한국어로도 보여주고 실제 들을 수도 있죠. Women's. 이런 부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영어를 읽어주고 번역을 해볼까요? 상단에서 한국어 선택하시고요. 이걸 영어로 바꿉니다. 그 다음 다시 읽어주기 선택합니다. 구역이 정해졌죠? 이렇게 구역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바로 추출이 되고요. 그걸 읽어볼 수 있죠. The postcards. Evidence of unfulfilled love? Nearly 400 postcards, figures 39, 40, and the few letters that have been preserved. 그 다음 이것도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상단에 문서 버튼 누르시고요. 트랜슬레이트를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코리안 선택했죠. 이번에는
도큐먼트를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엽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증거. 거의 400장에 달하는 엽서, 그림 39, 40와 보존되어 있는 몇 통의 편지는 클림트와 에밀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자, 읽어주는 것도 뭐 거의 완벽하게 읽어주죠. 자, 몰입형 리더로 해당 문서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일어를 읽어주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영어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일본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구역 선택합니다. 계속합니다. 자, 일본어 추출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在場所として指定されたのはサンマルコ広場にほど近い場所にあるワイン絶品のマルガリータ。 대단하죠? 자, 일본어도 뭐 거의 막힘없이 줄줄 읽어줍니다. 자, 이걸 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서 버튼 누르고요. 번역 도큐멘트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번역이 되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목재 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산마르코 광장 근처에 위치한 와인 마가리타로. 자, 완벽하죠? 번역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어도 가능한지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외국어를 전부 한번 해보는 건데요. 뭐 이 정도가 된다면 뭐 거의 문제없이 다른 언어도 다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독일어로 바꿉니다. 독일어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기 버튼 누릅니다. 자, 구역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안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구역이 넓으면 이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한 구역으로 잡아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계속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전부 독일어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Mitte der 1970er Jahre entwickelte das Ausbesserungswerk Karlsruhe für den S-Bahn-Betrieb im Ruhrgebiet 3 Prototypwagen für einen Wendezug.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고요. 문서 버튼 누른 다음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1970년대 중반 카를스루의 정비소는 루르 지역의 S밴 운행을 위한. 한국어도 완벽하게 읽어주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가 대단한 것은 읽는 내용이 실제 사람이 읽는 거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어주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필기체도 인식을 합니다. 문제는 한글은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요. 영어만 인식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영어만 필기체를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추출 버튼 누르시고 이 필기체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버튼 누르시면 필기체를 텍스트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완벽하게 추출이 되죠. 이렇게 필기체도 전부 추출이 가능하고요. 읽기도 필기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서 가져와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사진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신 다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찍은 사진이라든지 텍스트를 찍은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역을 정해 주시고요. 계속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표나 읽기, 연락처 전부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서 스캔인데요. 문서 스캔은 하단 메뉴에서 문서 선택을 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아래에 문서를 배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게 되면 테두리에 빨간색 선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스캔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보정을 해줄 수 있죠. 자, 필터 누르면 아래쪽에 밝게, 흑백, 회색조, 배경 흐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팩스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컬러를 이용할 필요 없이 흑백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컬러가 필요 없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에는 회색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용량을 줄일 수도 있겠고요. 문서가 좀 어둡게 찍혔을 경우에는 밝게 이용을 해서 좀 더 밝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밝게 만들고 텍스트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책으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문서로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원본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면 없음이나 밝게를 이용을 하겠지만
스캔을 해서 이북으로 저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문서를 이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회전 기능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잉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여기에 내용을 그려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기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스캔 연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죠? 들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 문서에 내용을 써서 상대편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든가 표시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서 옵션 누르시게 되면 스캔 파일의 용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일 크기가 높은 상태죠. 당연히 이렇게 두게 되면 해상도도 높아지게 되겠고요. 파일 크기를 낮음으로 두게 되면 해상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중간 이상으로 주시는 게 깔끔하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르기인데요. 자르기는 여기에 있는 자르기 선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테두리 조정 버튼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캔한 다음 바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테두리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두 장 스캔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장을 대량으로 스캔해야 할 경우 매번 테두리 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테두리 조정을 끄고 이용하시면 테두리 조정 창이 뜨지 않고요. 스캔하는 대로 그대로 저장만 되게 됩니다. 여러 장 스캔하실 때는 끄고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끄고 여러 장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버튼이 나오고 1이라고 나오죠. 스캔한 문서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문서를 또 하나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얹고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캔이 되죠. 따로 테두리 조절 창이 나오지 않고 바로 찍히면서 숫자가 2로 카운팅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서 얹어주고요. 다시 스캔 버튼 누르면 또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장 문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스캔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책 스캔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책을 스캔할 경우도 책을 배치시키고 스캔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 해당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 놓고 또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바로바로 스캔이 되죠. 자, 또 위치를 시키고 또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캔을 전부 끝낸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나머지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터치해서 넘기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정을 뭘로 했죠? 자, 앞서 필터 들어가시면 문서로 했죠. 자, 여기서 없음을 주시면 원래대로 스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캔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캡처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캡처가 있죠. 자, 화이트보드는 회의할 때 화이트보드에 쓰여진 내용들을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회의할 때 화이트보드에 내용들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 두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명함도 간단하게 스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스캔도 됩니다. 여러분들 댁에 예전에 찍었던 인화한 사진첩들이 두세 개 이상씩은 다 되실 텐데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스캔을 해 두시면 사진이 손상되더라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들을 스캔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크게 스캔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작게 찍으면 한계가 있죠. 이런 사진들은 되도록이면 해상도를 높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된 사진은 세로로 돌려서 최대한 크게 찍을 수 있도록 찍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도 가깝게 배치를 해서 사진이 이 안에 꽉 차도록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카메라를 좀 더 가깝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진 셔터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진 얹어줍니다. 그리고 셔터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인화된 사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로 보관을 해두시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사진 있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전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만 디지털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의 놀라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스캔 부분이나 텍스트 추출, 인쇄된 텍스트 번역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렌즈가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활용하실 때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